안녕하세요. 백수이창 이백수입니다. 해외 동포 애국방송 백수이창은 오늘은 베트남 호지민시를 찾았습니다. 월남의 폐망은 지금으로부터 42년 전인 1975년 4월 30일 날이었습니다. 바로 제 곁에 위치하고 있는 이 탱크가 당시 당일날 최초로 사이공 시내를 진입했던 탱크였고, 현재 이 탱크가 전시하고 있는 이곳은 월남의 마지막 대통령이었던 티우 대통령의 직무실인 대통령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백수창은 월망 폐망을 지켜보았던 원로 몇몇 분들을 만나서 그들이 바라보는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을 논할 수 있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구국포럼 베트남 상임 대표이신 이영진 대표님을 찾아서 당시 상황과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그분의 시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진 회장님을 만나기 위해서 호치민 시내에 있는 회장님의 자택을 찾았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회장님 집에 들어오니까 처음에 인상 깊은 곳이 저 백쪽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 내해분의 영정과 태극기입니다. 이러한 풍경은 해외에 살고 있는 동포 자택으로서는 귀한 풍경인데 어떻게 두 분의 영정을 매시게 되었습니까? 예, 제가 박정희 대통령 각하 네 분의 영정을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코너에 모시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여 년 전 제가 귀국을 하여 어느 사찰을 들렸습니다. 그 사찰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아시는 사명대사님의 비석이 모셔져 있는 사찰인데, 그 사찰에 들렸더니 거기에 서산대사님과 사명대사님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 네 분의 영정이 같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명을 받았고, 그래서 제 카메라에 담아와서 베트남에 돌아와서 인화를 해서 제가 모시게 된 것입니다. 예, 이영진 회장님께서는 특별한 애국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회장님께서는 일찍이 1970년도에 이곳 월남으로 오신 동포사의 원로이십니다. 회장님 그 월남 폐망할 때 현장을 지켜보셨던 분 중에 한 분인데 그 당시 상황을 간단히 좀 들려주십시오. 예, 당시 1975년은 그야말로 자유월남이 폐망을 하는 전조가 전쟁에서부터 전선이 계속 무너져 내려왔습니다. 다낭이 함락되고 내려오면서 계속 남쪽으로 함락되었다가 결국은 1975년 4월 30일 월맹군이 4.20 시가지로 진입하면서 자유월남은 완전히 폐망하게 된 것입니다. 예, 현재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오늘날의 우리나라 현실은 월남 폐망 직전과 같다고 그러는데, 그는 연유로 해서 우리 회장님께서는 이번에 구국포럼 베트남 지부를 설립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설립을 하셨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하실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저는 작년 그야말로 민선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박근혜 대통령께서 촛불 집회에 힘을 입은 좌파들에 의해서 그야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탄핵이라는 이런 참 엄청난 것을 당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오늘날 영의 몸이 된 걸 보고 도저히 그냥 참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국내에서는 우파들이 모여서 그야말로 탄핵 반대 운동, 탄핵 무효 운동을 벌이고 있었고, 그 추운 겨울날 국민들이 그렇게 애쓰시는 걸 보고 이 4.20의 호지민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여러 번 그 집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집회에 참여하던 중 그 집회를 이끄시는 분 중에 한 분인 김병관 회장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의 권유에 의해서 이번에 호지민의 구국 포럼 호지민 지부를 결성하게 된 것입니다. 예, 현재 베트남은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가 교포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더군다나 국내에 있는 교포들은 현재 우리의 현실은 월남 패망 직전과 같다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백수의 창은 이곳 베트남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베트남에 거주한 지 28년째 되는 황성은 동포를 맺었습니다. 황성은 동포께서는 일찍이 총과 칼을 들고 대한민국 국토를 방해했던 전직 군인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멀리 오셨습니다. 예. 베트남에 오니까 공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여기 기온은 아주 좋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 남쪽은 그냥 날씨도 우리한테 딱 알맞고 또 추운 겨울이 없어가지고 나이 든 사람들한테는 아주 지내기 좋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시내를 보니까 한국 동포들도 많고 한국 상표 붙은 상가들도 많은데 여기 현재 우리나라와는 언제 국교가 수립됐고 여기 베트남에 살고 있는 동포들과 진출 기업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1975년 베트남 통일 이후에 1992년 12월 22일 우리 한국하고 정식으로 국교 수교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수교된 지 25년이 지났는데 현재 한국인이 한 13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요. 그동안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지금 4,500개가 넘는다고 듣고 있습니다. 예, 아주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예, 지금 아마 대한민국 기업체가 진출해 있는 국가로서는 베트남이 아마 제일 많지 않나 예. 보고 있습니다. 저희 브라질에도 1990년대부터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가지고 예. 한때는 200여 개가 넘는 본국 기업들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철수를 했습니다. 예. 근데 베트남 경우는 어떻게 기업 진출수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줄어들고 있습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베트남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는 특별한 교훈적인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라이고 그래서 베트남에 살고 있는 동포로서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 현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밖에 나오면 다 더 애국자가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베트남 역사를 좀 공부를 하고 베트남 사람들과 교류를 하다 보면은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생기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베트남 자유월남이 패망하기 전 74년, 75년도의 상황하고 조국의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은 현재 우리 조국의 상황이 더 심각하지 않나 그렇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외국에는 지금 176개국에 약 한 800만 명의 이 동포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이러한 현실적인 조국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요. 과거 우리가 일제시대에 했던 어떤 그런 독립운동이라든지 광복을 위한 운동이라든지 많은 성격이 다르지만은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방법론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모두들 모여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좋은 어떤 방안들이 좀 도출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마음들은 전부 다 급하고 조국을 향해 있는데 나중에 돌아갈 조국이 없어질까봐 모두 노심초사하고 그렇게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예, 우리 황성용 동포께서 말씀하신 식으로 고국에 있는 동포들은 나라를 지켜야 되지만은 외국에 살고 있는 동포들은 내가 돌아갈 수 있는 조국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조국을 지키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일고 있습니다. 이번에 베트남에서도 구국 포럼 지부가 설립되죠? 예, 설립된다고 듣고 있고 저도 지금 참여를 하려고 왔습니다. 예, 실제 사실 브라질보다는 베트남하고 서울이 가까운 거리니까 여기 베트남에 있는 동포들께서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러 간 분들이 계십니까? 예,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예, 그 끝으로 우리 해외 동포들이 조국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뭐 어떻다라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우선 현재 처해 있는 주재국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돈독히 잘 유지를 하면서 우리 같이 있는 동포들끼리 뜻을 좀 합하고 어떻게 하면 조국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같이 하면서 그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이번에는 또 다른 한 분의 베트남 동포를 맺었습니다. 저와 자리하고 있는 심일용 동포께서는 13년 전에 베트남으로 이주하셨고 그동안에 해외 인민 생활을 하면서 세 차례의 민주평통위원과 6년 동안 한인의 부회장으로서의 교포 사회를 위해서 활동하신 교포 지도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얼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도 고국땅에서 떠나와가지고 이 객지에서 항상 그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니까 항상 밝은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얼굴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에 오래 사시면서 지금 현재 우리 조국 대한민국 현실과 해외 동포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곳 멀리 베트남에서 살고 있지만 요즘은 뭐 인터넷이랑 여러 정보 통신이 발달이 돼서 한국에 대한 그 정보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이 극단적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이런 극한 상황에 저희 해외 동포들은 안타까움과 뭔가 좀 새로운 그 국제사회에서 평화 통일 이런 그 어떤 우리의 그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동포들 마음이 항상 좀 대한민국에 전달이 되었으면은 바람입니다. 아울러 지금 북한이 핵무기 개발 등 여러 가지 극한 상황에서 현 우리 국민들은 일사불란하게 한 뜻을 합쳐서 좀 뭔가 국력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베트남에서 최고령자이시자 베트남에 최초로 오신 또 6.25 전쟁을 직접 치르신 참전 영웅이신 차상덕 언론님을 맺었습니다. 베트남에는 몇 년도 오셨습니까? 1965년 5월 16일 날 왔습니다. 예, 옛날에 6.25를 직접 참전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어떤 참전했던 경험담을 잠깐 말씀해 주시죠. 그때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6월 25일 날 일요일 날입니다. 일요일 날에 제가 그 당시에 부평에 S감촌이라고 하는 옛날에 외정시대 소병창회를 했었죠. 거기에 우리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요일 날이라 이제 외출교를 나와가지고 오후 5시까지 원대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게 2시경에 인천 동인천 그 앞에 동정 영화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관에 가서 2시간 동안 영화 보고 나면 4시 되니까 그 다음에 기차 타고 이제 원대복귀 하려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1시간도 안 되는데 벼랑간에 전깃불이 확 켜지더니 미술 찍고 사령관이 오더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군인들은 몽땅 다 원대복귀해라. 비상 걸렸다.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부대를 뛰어가니까 그때까지 몰랐죠. 갔더니 주본사관이 들어오는 사람마다
회름에 또 뭐까 그때 성한대로 주고 실탄 주고 그 다음 현장 줘가지고 내보내라고.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 6.25 나가지고 어딜 가냐면은 수원으로 갔어요. 저희 부대가. 그 수원에 갔더니 수원에서 인민군이 땡끌 몰고 오니까 제가 공병 출신입니다. 아, 예. 공병전에 특공대가 나가서 땡끌 싸고 오는 도로에다가 폭탄을 묻어가지고 오면은 전화 좀 터뜨려라. 그래가지고 30명이 이제 손들어가지고 지원한 거죠. 30명이. 그래가지고 무기도 없이 그냥 간 거예요. 우린 자살하러 간 거야. 수준에 폭탄만 가지고. 그리고 꽃갱이하고 사포 가서 땅팔 중에서. 그래 갔어요. 가서 묻어놓고 있는데 3일 동안이 되더라도 안 넘어오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비난매들은 계속해서 여기서 넘어오고. 그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아마 내일쯤 올 거라고.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지켜서 우리는 전마산으로 오면 터트리면 되니까. 그런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신당도 떨어지고 어떻게 그래가지고 원대복귀를 해가지고 이제 원대복귀를 했죠.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제 저희들이 아는 거가 첫째는 무기가 없는 거예요. 예. 그 무기가 없어가지고 그 당시 듣기로는 우리 차 어른씨께서는 직접 육박전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후퇴 해가지고 경상북도 의성군 부산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가서 그때 거기서 비로소 미국으로부터 받은 영광조청을 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거기 5.15 고추가 있는데 인민군 일개 소대가 주둔해가지고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낮에는 우리가 그냥 해 뜨자마자 공격해가지고 점령을 해요. 저녁이면 또 저절로 후퇴를 해야 돼. 우리 길을 모르는 걔들은 거기 있던 애들이니까.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하루는 김덕진 소령이라고 우리 공병의 소령인데 오늘은 사수해야 된다. 죽든 살든. 그래가지고 오늘 밤에 만약에 얼쩡거리는 사람은 인민군으로 취급하고 쏴 죽일 테니까 전부 개인 엄체 들어가지고 대기하고 있어라. 그래서 이제 밤에 한 7시, 8시 어두워 되는데 베란다에 상대방에서 그냥 빗발같이 총알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 총알이 빗발이는 소리가 어디서 나오느냐. 실탄에는 철갑단, 예광탄, 보통탄 3개가 있습니다. 그 예광탄은 빨간 거 오지면은 보이지 않는 실탄이 2개 올 거니까. 그래서 빗발 치려는 거는 수열이에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일개 소대병력이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잡아가지고 일개 소대를 멸망을 시켰어요, 그날. 그날 저녁에 다 붙어가지고. 개머리판 가지고 그냥 골통분들이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칼로 찔릴 수도 없고 그냥 개머리판 가지고 골통을 때리는 걔들은 또 설모가 없어요. 그냥 방아모예요. 그냥 들어가야 돼. 그냥 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불쌍해서 못 보겠어요. 16살, 17살 먹은 아이들이야. 이북에서 넘어온 아이들이야. 신발도 없어요. 감마대에 깔고 붕대로 감아가지고 그 집세를 거시고 배낭이 되면 있는데 우리 옛날에 소학교 다닐 때 운전갈제 배낭 선거 있죠? 걔들 배낭이 그거예요. 그 걸러보니까 요만한 종지에다 숟가락 부르는 거 하나 있고 옥수수 강력튀니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는 공병이니까 고병에다가 입기인수를 했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또 공병이기 때문에 묵컵에다 가가지고 에베스타를 원전 상황. 그렇게 해서 그 전쟁 영웅들이 지켰던 나라가 지금 이 적화된다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현재 정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빨갱이지 이게 국가를 위한 어떤 정치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또 자기네 아버지 어머니한테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아왔다 다 배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학행 일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배운 거는 나와서도 학교생이 한일자로 허락해야 된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서는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들을 교육을 안 시켰고, 두 번째로는 학교에서 교육을 시켰는데 이 아이들이
거기에만 정신을 팔리고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버리고먹고 공부를 모르는 세대들이 자라났으면 뭘 합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교육이다. 제가 여기 나와가지고 한국학교에 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강연을 해달라고 딱 3가지를 얘기했어요, 내가. 일단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국민이니까 첫 번째는 나라를 사랑해야 되고, 두 번째는 부모님께 효도해라. 세 번째는 나를 가르쳐준 교수 선생님들 갖다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 3가지만 얘들 흔들면은 그게 지가 그거예요. 학교에서 애들이 학교 집에 돌아오면은 저녁에 어머니 아버지가 저녁 먹고 나서 텔레비 볼 게 아니고 허드면 또 어머니가 신문을 가지고 보고 애들 보고 나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좀 인생을 가르치고 있어요. 긴 시간 감사합니다. 앞으로 베트남 시내도 애국 활동을 전개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원로님께서 적극 앞장서 가지고 조국을 구하는 운동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가 정수의 베트남주 회장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유경수에서 정수의 베트남주 회장이에요. 그 매년 저는 이제 금년 10월 26일에 돌아가셨으니까 25일날 제사를 지냅니다. 매년. 그 금년에도 또 이제 정수에 해가지고 와가지고 전부 상주하고 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 베트남에서 백수이창 이백수입니다.